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강신용. 모든 세포들은 어떻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까? 우리의 모든 세포는 MHC라는 신분증이 있다. 이는 흉선에서 훈련을 받은 면역세포들은 몸속을 검열하고 다니다가 이 이름표를 보고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는 바이러스의 대사산물을 이름표로 내보낸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검열을 하러 다니다가 이를 보고는 위조 신분을 인식하고 자기에서 비자기로 신분을 격화시킨다. 그때부터 면역세포가 비자기로 격화된 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침입자라는 이름표가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신분증. 글루타나제는 손상된 조직을 고치기 위해서 분비되는 효소인데 염증이 있는 소장이나 인체 다른 조직에서 손상된 세포가 트랜스글루타미나제를 분비할 때는 주변 조직을 치유하기보다는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을 면역세포의 타깃으로 만들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트랜스글루타미나제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인체 내의 모든 세포들과 장기들은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한 번이라도 글루텐이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장에 거주하는 면역세포가 그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장누수를 막으면 대부분의 자가 면역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자가 면역질환이 되어져 버린다. 트랜스글루타미나제가 이 위험하다는 거죠. 밀가루가. 그래서 글루타나제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근원은 같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침입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인 세포와 조직 및 단백질을 공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단백질, 세포, 조직이 공격당하는가에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과 증상이 결정이 된다.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은 갑상선샘이 공격받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조직이 공격을 받는 것이다. 건선은 피부 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그 근원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중의 하나인 갑상선은 일반인에게 암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이지만 최근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일반인도 점차 늘고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의 모든 예에서 자가 면역 반응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그레이브스 병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 자가 면역에 의한 질환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전자인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며 후자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된다. 류마티즘 관절염도 역시 흔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자주 발견된다. 주요 증상은 관절의 만성 염증이며 이로 인한 통증, 뻣뻣함, 관절 변형 등이 나타난다. 당뇨 1형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슐린을 생산한 췌장세포가 자가 항체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인슐린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장누수가 알레르기 질환을 만든다. 환절기가 되면 입이 이누카뿐만 아니라 한의원에도 사람들이 붐빈다. 부쩍 심해진 콧물과 재채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꼭 환절기가 아니어도 비염을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 분야에서도 특히 비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치료를 해왔다. 우리 여기 강신영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죠. 이래서 비염들이 음식 알레르기와 장누수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장벽을 약화시켜서 장누수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음식 알레르기와 장의 염증도 만들게 되어진다. 곰팡이. 그래서 염증을 만들게 되어지고 염증, 음식 알레르기와 음식 불내증이다. 두드러기, 백만감 이래서 알레르기, 메스꺼움 등등이 또 99%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8가지 음식에서는 밀, 보리, 글루텐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 콩, 생선, 새우, 계란, 유제품, 땅콩, 견과류,
밀, 우유, 계란, 콩은 어린 시절에 주로 반응을 보이지만 땅콩, 견과류, 생선, 새우는 평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꽃가루는 어떻게 재채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까?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항원이 눈, 코, 폐, 장으로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과 반응을 하고 이때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특정 항체가 생성되고 생성되는 항체들은 인체 장벽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에 달라붙고 항원이 다시 몸에 재침입하면 비만세포에 붙어있는 항체와 결합하게 되고 비만세포에서는 히스타민과 염증 유발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콧물, 재채기 등등. 장누수와 알레르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장누수가 알레르기를 만들지만 알레르기도 장누수를 만든다. 장에 서식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가 스트레스 등의 자극을 받으면 화학물질 중의 하나인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한다.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장세포 간 결합을 분해하면 장누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에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만세포는 소화기관인 위와 장, 호흡기관인 코와 기도 등 인체가 외부의 접촉이 빈번한 장기에 존재하면서 인체의 일자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의 하나이다. 히스타민.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이때 감염성 질환과 암에 걸리기 쉽다. 두 번째 경우는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과잉된 상태로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알레르기는 면역 기능이 무너진 상태로 장에서 과잉된 상태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 장누수와 음식 알레르기 간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의 노출이 많을수록 장벽에 대한 자극은 증가하면서 장누수 위험은 커진다. 장누수가 만성 피로와 섬유 근육통을 만든다. 늘 피곤하다. 만성 피로와 섬유 근육통은 피로와 통증이 주된 증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우울증. 양방적인 개념으로 이 두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곧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는 말과 같다. 몸이 무겁고 머리를 흐리게 만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했나 싶어서 주말 내내 잠을 자보기도 하고 깨운치 않다 이런 걸 이 말이죠. 왜 그럴까 해보니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능장애, 수면장애, 만성 피로 증후군, 기억장애, 소화기, 두통, 관절통 등등 이런 거 보니까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보이고 좌절감, 공포감, 강박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근골격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의 긴장과 통증, 요통 등이며 뇌신경계 계통으로 두통이나 현훈, 장누수로 인한 장 속에 오랜 기간에 존재했던 발효부패한 독소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에는 독소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이 독소들은 몸 안에서 염증을 가중시켜서 호르몬 불균형과 대사 장애를 유발하게 되어진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는 사람 중에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장누수로 인한 염증에 뇌염증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생산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일까? OX 잠을 자느냐, 인후통, 기억력, 근육통, 경부, 겨드랑이 부분, 림프선 혹시 압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상쾌함이 없다, 잠을 자도, 운동은, 복통, 식욕부진, 오심, 설사, 입마름, 호흡곤란, 체중 감소, 주진단, 검사장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부진단, 이렇게 만성피로 증후군은 장누수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더해져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장누수 증후군, 만성피로.
신경질인 성격, 내성적인 사람, 비활동적이고 감염증을 앓은 뒤에서 활동을 적게 한 사람, 어른이 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급성, 감염성.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 질환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소화장애로 인해서 덜 소화된 음식, 조각들이 장누수를 통해서 유입되어서 만성피로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원인모를 다양한 통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섬유근육통이다. 섬유근육통의 환자의 100%가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상태였다고 본다. 세균 독소 LPS,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근육 손상, 통증, 감이나 증가, 세균 대사물 젖산, 신경독소, 트립토판 결핍, 멜라토닌 결핍, 이런 것들이 수면 장애로 산화 스트레스, 섬유근육통을 앓는 사람들 보면은 중금속이 쌓여 있을 수 있다. 주로 선, 알루미늄, 납, 치과 치료 위한 아말감, 페인트나 립스틱에 들어있는 납,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주방용품 내에 알루미늄 등 일상 속에서 매우 접할 수 있는 중금속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중금속을 해독하려면 아연이 필요한데 장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아연이 흡수되지 않아 중금속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한 경우라면 몸 안의 해독기관인 간에서 침투한 독소들을 무해한 물질로 변화시켜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겠지만 독소 배출 기관인 장, 간, 신장에 기능 이상이 생겨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독소들은 인체 내 장기에 저장되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발전소와 같다는 거죠. 발전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연료를 받아서 에너지가 ATP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만성피로 증후군 섬유근육통은 우리가 피로감을 느낌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는 우리 몸의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장기에 포진되어 있다. 우리가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가 내 몸이 만드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독소로 인간의 DNA 속에 이미 이에 대한 항산화제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 기능장애가 생긴다. 따라서 장, 누수 등 각종 원인을 통해서 몸 안에 독소가 늘어나면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며 만성피로 증후군과 섬유근육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 누수가 비만을 만든다. 장, 누수, 산업적인 이런 것들, 장, 누수가 비만,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 식습관에서 장내 불균형, 장누수를 만들고 그러면 당뇨, 고혈압, 고질,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누수는 어떻게 비만을 만드나? 독소 과다, 전신성 염증,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이렇게 장누수는 간 기능이 저하되고 전신 염증, LPS, 장내 세균의 불균형 이렇게 해서 비만이 올 수가 있다. 많이 먹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좀 덜 먹어야지. 하지만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저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참 억울해요. 평소에 많이 먹지도 않고 식이 조절도 잘 하는데 살이 찐다면 어떨까? 이는 바로 장누수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는 경우로 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독소 과다는 비만과 요요 현상의 악순환을 만든다. 독소,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살을 빼고 싶다면 살이 잘 빠지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을 만들자. 독소, 요요라는 것은 올바른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꾸만 당기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독소가 해독 장기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독소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장누수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장은 영양 공급처가 아니라 독소 공급처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 몸은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의 방어 기전에 의해 독소를 지방에 저장하는데
독소가 많아질수록 이 지방천국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 독소가 비만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독소가 적거나 몸의 해독 기능이 정상이라면 독소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적이 되면은 지방이 독소에 차여서 이것을 몸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이 자꾸만 독소를 포로로 잡는다는 거죠. 독소를 포함해야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세균 독소, 세균 대사물, 세균 대사 트립토판 분해 등등 알루미늄 자체들의 문제에 대해서 독소 과다, 독소가 비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보다가 진정한 다이어트 성공은 장의 염증을 잡아야 된다. 장누수가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장누수가 생겨서 그래서 장벽이 붕괴되면서 누수가 생겨서 독소가 들어오고 염증이 생기고 대사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장내 세균 불균형을 잡아서 몸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비만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내 세균을 또 유익균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후벽균과 의간균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죠. 해로운 균이 의간균이 많이 감소되면 장내 누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장누수가 여성 질환을 만든다. 여성 질환도 장누수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이 훨씬 늘어나간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여성들이 여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자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많은 환자들이 여성 질환의 증상들이 다양한 데다가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라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해뒀다가 병을 키워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성 질환의 증상은 체중이 증가되고 부종, 불임, 또 자궁 내막증, 기분 우울증하고 생식기가 생리통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장누수가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과정은 장누수에서 간해독이 저하되고 그래서 불임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생리통, 생리불순, 불임,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방광염, 질염, 유방암, 말만으로도 여성을 참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장에 있다. 스트레스나 갑상선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서 여성 질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장누수로 인해서 장이 무너진 것이 원인이 되어 여성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작용들이 증식 억제 이렇게 돼서 증식이 되면 독소, 또 억제되면은 또 저하가 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되면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게 되면 생리통, 생리불순, 배란장애, 자궁내막증, 근종, 유방암 등 이 장누수가 에스트로겐의 우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에스트로겐의 기능은 자궁, 내막, 증식 등등 프로게스테론은 난자, 정자 수정에 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감수성에 관여하게 되고 모든 여성의 주요 원인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다. 장누수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불순이 생겨서 배란이 어렵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프로게스테론도 수정란의 착상과 임신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장누수로 인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 또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임신은 했지만 적상이 불가능하거나 임신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임신 유지. 스트레스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드는 또 하나의 주범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 장누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주범이다. 주범.
장이 건강한 상태에 즉 장내 세균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된 에스트로겐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장이 무너진 경우에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된 상태에서는 간에서 해독된 에스트로겐을 유해균들이 다시 활성화시키고 몸 안으로 다시 유입시켜 에스트로겐 의쇄증을 만들어서 배란장애, 자궁 내막증, 이방암 등을 일으킨다. 이게 배출되어야 될 것이 다시 유입시키는 이것을 이 장내 이 잘못된 세균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성 질환은 대부분 에스트로겐의 우세에서 온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필자를 찾아온 환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약을 복용하다가 완치가 되지 않아서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온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 자궁세균 균형인 경우, 장내 세균 불균형인 경우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바디가 리버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경우 이미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생을 겪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장누수가 여성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여성질환에 대한 바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장누수의 치료를 통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 매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치료에 대한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라게 된다. 에스트로겐 의쇄증과 장누수의 관계는 간기능 저하, 갑상선 저하,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장누수를 일으켜서 우쇄증, 그래서 감염질환, 염증, 그래서 호르몬 분비 저하,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장누수 원인 중에서 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독소 한 예로 불임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은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를 뜻한다. 비스페놀 A. 장누수와 여성질환의 악순환, 간해독 저하와 성호르몬의 불균형 이렇게 되어진다. 독소가 들어오면서 장누수는 에스트로겐 우쇄증뿐 아니라 방광형 질염 등의 염증 질환으로서 여성 질환을 유발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해균인 칸디다균이 이 장 내에서 과다 증식되어서 장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방광과 질에서 세균 환경을 변화시켜서 유해균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염증을 유발해서 질염과 방광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평소에 질환, 락토바실러스 같은 세균들이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침입자의 공격을 방어하여 건강한 자궁 환경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 세균 구도가 변하게 되면서 염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누수로 인해서 자궁으로 들어온 다양한 독소들은 자궁과 골반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여 불임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 질환들을 만들어낸다. 여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을 먼저 살펴보고 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누수가 피부 질환을 만든다. 장누수가 여기까지.